시간이죠. 국제뉴스 알아보는 날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치동입니다. 기자님, 네. 기자님 휴가는 언제 가세요? 저 지금 현재로서는 다다음 주 8월 중순인가요? 아. 그때 지금 일단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워낙 이치동 기자님은 모범생이라서 이게 또 방송 연결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안 가시지 않을까봐 제가 걱정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갔다 오십시오. 저희가 언제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푹 쉬고 미리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휴가를 가서도 해야죠. 안 돼요. 그러면 할 때 팍 쉴 때 푹 아니겠습니까? 예. 예, 휴가 때는 푹 알겠습니다. 쉬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기자님 우선은 이번에는 북한 문제 먼저 한번 다뤄보죠. 네. 이번 주에 북한이 좀 김여정 부부장 담화도 있고 좀 꽤 있어요. 어떻게 미국과의 대화에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좀 입장이 좀 보여집니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김여정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김여정은 아시겠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여동생이잖아요. 제법 영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담화를 발표했는데 요약하면 우리는 이제 핵 보유국이다. 그러니 비핵화 얘기는 그만하고 새로운 생각, 전략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담았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상호 군축회담하고 수교하자 이런 거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주목할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우리 국가수반, 즉 오빠 김정은과 미국 대통령 즉 트럼프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이가 괜찮다 이런 여지를 남긴 건데요. 그래서 북한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폭스뉴스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의 귀환에 대한 침묵을 깼다. 로켓맨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고요. 특히 다음 달 중순에 한미연합훈련이 열리거든요. 일단 선의의 표시로 훈련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로이터 통신이 곧바로 백악관에 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는 언론의 질의에 대한 의례적인 수사. 두 번째는 그렇죠. 김여정 요것 봐라 하면서 일부러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전략적 메시지. 즉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점이 궁금했는데 이제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있으니 이왕 화해 제스처 할 거 지금 합시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이 방송에서 한미연합훈련 이제 올해 있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요거 앞두고 이거를 좀 어떻게 조정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의 표시를 좀 해달라. 예.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예. 아니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미연합 훈련에 왜 이렇게 북한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심해?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북한 쪽에서는 되게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한다. 이거의 가장 큰 징표, 토큰이 한미연합훈련이다. 예. 이제 적대시 정책이라는 표현을 북한이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상징적인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예전부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미연합훈련 팀 스피리트부터 해가지고 포리글 이렇게 쭉 이름은 바뀌어왔지만 대규모 연합훈련을 1년에 2번 하는데요. 그때마다 북한 전군에 비상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예. 혹시 이거는 훈련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북한은 피곤한 거죠. 이게 훈련하면 보통 2주, 3주 이렇게 하는데 예. 그동안 북한 군도 피곤하고 계속 공포에 떨고.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북한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요즘 얼마나 떠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아무튼 이거에 대한 포비아라고 그러나요? 공포가 있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맞아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다 공중에 떠 있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 혹시나 진짜로 기자님 말씀대로 훈련을 핑계 삼아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미 연합 훈련 때는 김정은이 어디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 얘기도 있죠. 어디 원산 초대소 같은 데 숨는 데더라 예. 지하 벙커에 가 있는 데더라.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우리나라 한국 쪽에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대화할 일 없으니 꿈 깨라는 식의 성명을 냈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여정이니까 그 전날 미국에 대한 메시지에 앞서서 월요일에는 이재명 정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한국과 대화할 일은 없다. 마주 앉을 일이 없다. 대북 확성기 끄고 뭐 전단지 살포 막고 이런 거 해봤자 택도 없다. 근데 여기서는 대놓고 한미연합훈련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예. 여기에 뭐 북한이 참여하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한마디로 어게인 평창 2018 이런 건 헛된 꿈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인데요. 이에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또 우리 정치권에 논란이 됐죠. 아무튼 김여정이 대남 성명으로 효과를 좀 본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곧바로 대미 메시지까지 내는 그런 연결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그러면 우선 기자님 이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이 한국에는 대화할 일 없다 꿈 깨라 요거 어떻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은 좀 대화 좀 이제는 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도 예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보통 한국을 거쳐서 뭐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예. 서울 거쳐서 워싱턴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 공식은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바로 워싱턴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예. 한국은 패싱한다는 그런 의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통미봉남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번 이재명 정부 때는 정말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통미봉남이 이제 우리가 뭐 사자성어처럼 옛날에 뭐 그 신문에 계속 쓰고 언론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이거는 이제 뉴 노멀이 돼서 그건 이제 쓰는 게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남북 관계부터 잘 되고 북미 관계가 되는 게 좋지만 현실은 또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10월에 그 경주 에이펙 어떻게 좀 북한 참여 가능성 진짜 없어 보이세요? 예전에 평창도 솔직히 막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안 오네 뭐 이러다가도 또 참석을 했잖아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때 평창을 만약에 안 했으면 이번에 에이펙에 오히려 평창처럼 올 수가 있었는데 평창에 이렇게 해보고 노력해보고 선물도 줘보고 하노이 가고 뭐 싱가포르 가봤더니 별게 없더라.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 이런 걸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한 3개월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10월이니까요. 이게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차근차근 준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뭐 작업을 좀 해볼 텐데 시간이 워낙 촉박합니다. 예. 물론 뭐 김정은이 경주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거기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이것도 또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여튼 뭐 북한의 고위급이 좀 참석을 한다면 우리 꽉 막힌 남북 관계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러면 좋죠. 예,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이 관세 협상 얘기 또 안 할 수 없는데 이 지금 구윤철 그 장관이 도착을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 네,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한미 간 합의 가능성 되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 기자님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뭐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31일 날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관세 유예 마지막 날이잖아요. 31일이. 그러니까 농구로 치면 종료 3초 전 극적인 버저비터 이걸 노리는 셈 아니겠습니까? 표현 좋아요. 결국은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합의를 하냐 마냐. 근데 저는 뭐 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도 합니다. 예. 모르죠. 이건 뭐 트럼프가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의 결정이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정부 출범해서 본격적인 협상이 늦게 시작했으니까 솔직히 좀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요. 만약 기한 내에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안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금융시장이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배짱 부릴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인도 이런 데는 좀 다르더라고요. 중국을 믿고 뭐 느긋하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8월 25일에 미국 대표단이 인도로 가서 협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한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관건은 현재 25%로 책정된 관세를 얼마나 낮출 거냐. 특히 이제 자동차 잘 아시지만 자동차 품목 관세율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에 합의한 15%가 기준점인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5%가 되든 10%가 되든 우리한테는 손해인 겁니다. 그건 한미 FTA 그렇죠. 덕에 네. 관세가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든 가격 경쟁력엔 타격이 불가피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 협상팀이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하이라이트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원래 FTA가 있었다. 트럼프 당신 일기 때 요구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재협상도 해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나 유럽연합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문제는 이제 관전 포인트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이 이제 시장을 개방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그러는 대신에 상호 관세를 낮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SNS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이 시장을 개방했다. 인도네시아가 시장을 개방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소고기가 이제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거를 이걸 또 계속 부각시켜서 이런 말을 트럼프가 했거든요. 미국 소고기의 안정성을 믿어주니까 이제야 진짜 친구가 됐다. 예. 이런 정도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본 사례에서 봤듯이 미국 쌀을 수입을 늘리느냐. 이건 좀 미국하고 한국이 좀 시스템이 달라서 복잡한 문제긴 한데 예. 결국 소고기하고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제일 관건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제 마스가라고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그러니까 조선산업 관련해서 이 말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트럼프한테 세일즈를 한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듣기 좋으라고 만든 용어인데 이 이제 미국 조선산업을 우리가 좀 키워주겠다. 이런 전략과 제안이 얼마나 통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호주에는 진짜로 널린 게 소고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소고기를 개방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트럼프의 메시지, SNS 메시지를 줄곧 일 때문에 체크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호주가 우리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을 확대한다. 진짜 친구다. 이 부분을 강조한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지금 한국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소고기를 원령 30개월 제한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기자님, 그 이번에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게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무력 충돌까지 갔는데, 아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치사를 또 했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공치사 정확한 표현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제 관세가 뭐 실버 블릿 그러니까 전가의 보도인 셈인데요. 예. 그러니까 최근 며칠 동안 양국 간 국경지대에서 무력 충돌이 좀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되니까 트럼프가 나섰습니다. 양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 휴전하지 않으면 내 관세 협상 하지 않겠다. 휴전할 때까지는 이렇게 압박을 하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압박을 느낀 건지 이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아니면 양측 모두 이제는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트럼프가 명분 구실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자랑질을 하죠. 내가 관여한 후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휴전했다. 난 역시 평화 대통령이다. 그러면서 이런 그 기사도 하나 링크를 겁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다. 하지만 좌파들이 반대해서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기사를 또 링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앞서 지난 24일 캄보디아하고 태국 국경지대에서 교전이 개시됐는데요.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군인하고 민간이 이제 35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이 이제 피난길에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양국 배경으로 요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양국은 이제 그 국경이 800km 정도 넘게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한 이제 뿌레아 비이어르라는 사원 이런 유적과 관련해서 오랜 기간 이제 영유권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뭐 독도 때문에 뭐 좀 시끄럽듯이 여기도 이 사원 문제가 이렇게 벌어져서 이런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근데 여기에 트럼프가 개입하면서 자기가 해결했다 이런 또 하나 이제 공치사를 할 수 있는 성과를 하나 제공하게 된 셈입니다. 예. 그럼 기자님, 요거 이 캄보디아와 태국 영토 분쟁 이게 이 프랑스가 그린 지도 탓이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요거 좀 뭐 짧게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1분 안에는 못 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요것도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제는 그 1907년에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 지도를 하나 이제 그렸는데 측량을 실수해가지고 이 사원을 원래 태국한테 주기로 했는데 캄보디아 영토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고 해서 지금까지 막 태국은 인정을 안 하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국하고 캄보디아는 우리가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일본 뭐 이런 것처럼 뭐 옛날에 그 문화유산
뭐 전통을 가지고 이런 분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캄보디아는 무에타이도 태국이 아니라 원래 우리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뭐 우리 문화를 훔쳐갔다. 태국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 창궐을 하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SNS가 발달하면서 양국 국민들이 여과되지 않은 발언이 상대방에 전달되면서 국민 정서를 자극하고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이 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이치동 기자였습니다.